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 헤르메스 이찬유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FX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크루드올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내용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봅니다. 지금 2,792.50포인트로 0.19% 다시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0.10% 약세 흐름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29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1.18달러 이탈 이후에 1.17달러 후반에는 지지가 됐는데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1.17640달러 선인 0.40%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더욱더 빠졌습니다. 1253.6달러 선으로 0.3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74달러 초반에서 중반대 가격대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74.46달러 선인 0.60%, 59%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쉬어가는 동안에 지수에 대한 상황이 가장 좀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나스닥이 초반의 흐름이 살짝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또 보합권에서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헤르메스 마스터님 지금 S&P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나스닥이 조금의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증시 30분밖에 흘러가지 않아서 아직은 좀 안착은 아니지만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지금 무역 전쟁 발발하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에너지 그리고 소재 그리고 테크 쪽이 되는데요.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EPS 성장률 반영에서는 안 나온 부분이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성장을 했다. 수익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테크 소재 쪽도 30% 이상씩 전부 다 이제 수익성이 좀 나온다라는 부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인데요. 확실히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불거져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서 나스닥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튼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동안 나스닥이 급락 나왔던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테크 산업 이쪽에서 이제 중국이 제조 2025 그걸 주창하면서 나왔을 때 그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무역 전쟁에 발발한다고 하면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기술적으로 고점대 아까 전에 좀 왔던 어제였죠. 어제 좀 올라왔던 고점대를 좀 넘어서곤 있지만 이제 6월 중순 때 맞췄던 이제 7,358 요 라인 때 고점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시간을 좀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해서 뭐 기술주 흐름도 살펴드렸고,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시자마자 또 나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에요. 네. 일단 증시 개장이 30분 정도 흘렀고요. 잠시 후에 중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쉬어가는 동안에 시세 흐름 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같은 자리에서 어제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도 추가적인 반등 이어갑니다. 지금 40달러 선인 0.54%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맞서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일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서님 준비되셨을까요? 들어봅니다. 네, 하나, 둘, 셋.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 크루드오일 지난주에 꽤 많은 상승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번 주에는 살짝 조정, 같은 자리에 머물름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지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그게 저도 상당히 사실 궁금한 부분이고, 궁금해요. 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오일이 이제 이란 제재 이후에 65달러에서 73달러까지 슈팅을 보였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줄기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뭐 지금도 그 부분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뭐 일주일째 같은 경우는 72.3, 뭐 72달러에서 74.8, 뭐 거의 요 사이대 구간, 2달러, 2.5달러 사이 정도 구간에서 좀 왔다 갔다를 보이고 있어요. 저번 주 저희 방송했을 때 화요일 방송이었죠. 그때도 좀 하락으로 빠졌었는데, 또 금방 올라주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뭐 그때도 좀 눌렀을 때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쪽의 의견을 좀 드리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제 금주에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기 오클리오마 저기 쿠싱 지역 그쪽에서의 재고 현황도 좀 이제 현물 재고 감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전에도 이제 예상 가지고는 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에는 뭐 이란에 대한 뭐 이란 제재가 어느 정도 이어져 오는 한 상승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아주 큰 줄기로서 이 지금 오일에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 얘기만 나와도 그냥 올라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렇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상만으로도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상승력을 지지를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뭐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께는 매수 전략을 좀 드리고 왔었고, 약간의 수익을 챙기고 나왔어요. 뭐 방송 중이기 때문에 이게 워낙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리딩을 못하고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뭐 아무튼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왔고,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시장은 여전히 이란 제재에 대한 공포감,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직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지금 레인지 자체가 74.8, 뭐 요 라인 때 75달러 잘 뛰어넘지 못하고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75달러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75달러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단은 이란 제재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좀 더 갈 수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뭐 해결되지 않고 뭐 지금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동맹국들,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제안한 것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얘기만 나왔고 동맹국들 내에서는 뭐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뭐 아시아 국가들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이란의 이제 수출 규모를 좀 적게, 원유 수입을 좀 조금씩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에 상방 압력은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더 한다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EU마저도 아마 뭐 미국 이런 제재에, 뭐 이란 제재에 좀 동참을 한다. 지금은 뭐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안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도 또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 폭등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뭐 아무튼 이란에 관한 얘기들, 지금 오일에서 매수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주축이기 때문에 이쪽 뉴스들을 빠르게 접하는
접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뭐 아무튼 이런 관련 동향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합니다. 좀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좀 빠질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빠질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이제 뭐 하회 가능성이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든지 11월까지 있는데 그걸 해제하는 방안으로 간다든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은 하락으로 갈 수 있겠죠. 뭐 그리고 금주 원유 재고 폭증 같은 경우도 이제 원유 재고 매주 수요일마다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원유가 잘 팔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기름 이제 수요도 높고 수요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폭증을 해가지고 재고가 늘어날 가능성은 그다지 없다고 봅니다. 지금 7월, 8월 때 계속적으로는 수요가 좀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재고 면에서도 증가보다는 감소로 가지 않을까. 라는 부분으로 잡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그닥 뭐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눌린다고 했을 때 매수 전략이 지금도 역시나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만약에 75달러 돌파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 거기를 따라가는 걸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75달러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뭐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뭐 75달러 올라갔다. 이제 돌파 가나보다 하시기에도 좀 뭐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눌렀을 때 매수 전략을 쓰시고요. 75달러 돌파할 때는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와야지 그 이상 78달러, 80달러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이란 관련된 동향들을 좀 살펴서 가시라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차트를 보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차트 한번 볼까요? 네. 5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보시면은 뭐 이제 이 구간대 이제 요 65달러 때부터 73달러 이 구간 때까지 올라간 게 역시나 이제 이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란 경제 제재에 대한 부분들, 수출 막겠다라는 부분들부터 상승해서 올라온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라인이 요 라인 때 이 레인지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횡보만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벗어나기가 지금 힘든 구간이고 하방으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위로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얘기가 있을 때나 이제 돌파를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라라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74.5달러 넘어서면은 74.8 높게는 75달러까지 갈 수 있다로 봤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지지력 보이고 게다가 양봉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주는 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양봉이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 있을 때는 매수 뭐 오늘 매수가 굉장히 유효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분봉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분봉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지금 뭐 몇 주째 이번 달 들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만 합니다. 별다른 큰 방향이 없죠. 뭐 그런 상황에서 위쪽으로 지금 붙은 라인인데 74.50 라인 때 74.50 라인 때가 굉장히 지지 저항을 이루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또 80대까지도 충분히 또 올라가고 뭐 75까지도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됐고 이 구간 뚫지 못하면은 앞전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들 맞는다. 또 이제 지지력 받고 더 가야 되는데 못 간다라고 하면 또 눌리죠. 걸리면 눌리고 또 걸리면 눌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만약에 지금 구간 못 가고 또 눌린다. 뭐 지금 추세선을 제가 쭉 그었습니다. 이 보라색 추세선을 그었는데 이 저점 맞는 구간 또 이탈해가지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또 한 차례 좀 눌렀다가 쉬어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눌렸을 때 뭐 매도 따라가는 거 단기적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5일에 대해서 계속 저번 주부터도 말씀드리고 아마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정보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폭도 그렇고 떨어지는 폭도 그렇고 뭐 이제 이 구간 안에 갇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뭐 2달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0틱 내에서 수익 내려면 또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그런 실시간적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트를 보고서 들어가는 걸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팁을 드리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틱 차트, 저는 90틱 차트 내에서 정배열, 역배열 확인해라. 뭐 이 얘기를 제가 거의 한 4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확인하셨어도 지금 흔드는 장세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누군가 이제 질문하셨죠. 많이 빠졌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제 역배열되는 상황에서는 홀딩하시고 정배열이 되는 상황부터는 익절 끊어 가시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장세 속이기 때문에 정배열과 역배열 구간 잘 보시고 아래쪽 눌렸을 때 정배열되는 구간 나온다고 했을 때 매수
로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이평선 수치라던가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또 무료 방송 또 준비가 돼 있으니까 통해서 오시면은 뭐 이런 부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뭐 지난주에도 뭐 같은 연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74.50달러가 지지와 저항 참 중요한 그 중심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와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일단 매수적인 접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는 건 좀 장기적으로 일단 시황적인 부분 짚어드리는데 그렇죠. 대응은 또 실시간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마스터님의 실시간 무료 방송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마스터님 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 리딩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네. 뭐 이제 무료 방송 통해서 제가 네. 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매매할 때 자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시황적인 얘기들 지금 현재 뭐 무료 방송하는 시기 자체에 또 중요한 얘기들 제가 보는 뭐 시황들 뭐 거기에 접목하는 부분들 그리고 매매할 때 이제 포인트들 실시간적인 대응들 뿐만 아니라 매매 기법적인 부분까지 짚어드리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다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고 한번 뭐 추가적인 뭐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챙겨서 내가 교육적인 부분도 챙기고 매매 전략적인 부분까지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내가 충분히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천효 마스터님의 실시간 무료 방송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유료 실시간 리딩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7일간의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단 매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다면은요, 실시간 이 유료 방송,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좀 참고 말씀도 많이 들어보시고 좋은 정보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샵 0082번으로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의견 나누고 있는데요.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을 시황적으로 잘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박나인 캐스터 일단 뭐 제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내일장 재고 발표가 있는데 어떤 뉴스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역시나 오일 관련된 소식은요. 네. 이 공급 우려에 대한 그 소식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속되는 공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일 가격을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노르웨이 오일 업체 파업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또 역시나 리비아 이야기도 있는데요. 반토막 생산 발표로 아무래도 또 역시나 상승 견인하고 있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는요, 지금 투자금이 좀 부족한 관계로 또 이란도 역시나 미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우려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소식도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오펙에 아무리 증산을 한다고 해도 이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MUFG 은행에서는 이 공급 우려에 따라서 브렌트유가 $85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같은 은행에서는요, 이 오일 가격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 캐나다, 이란, 그리고 리비아, 베네수엘라, 미국의 이런 지정학적 상황이 아무래도 오일 가격에 있어서는 이런 시황적인 부분이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노르웨이 지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양 석유 및 가스 시추 업체인데요. 지금 이제 임금 문제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일 생산을 전면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역시나 부족분을 지금 가뜩이나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요, 지금 오일 포트를 폐쇄 때문에 지금 산유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이란에 대한 반발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 오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란은요, 미국 제재가 아무래도 자국의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많은 오일을 생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의 주요 수입원인
이런 오일 관련된 부분을 압박을 하면서 이는 미국의 큰 실수이고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결국 이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요, 이 오일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더욱더 파급돼서 군사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역시나 마켓워치 소식입니다. 뭐 지금 CNBC 소식과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역시나 JBC 에너지의 또 전망 소식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봉 아시나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요. 이 국영 오일 업체가 또 역시나 노르웨이처럼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5만 4천 배럴 정도가 지금 이제 생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메르츠뱅크에서는 그 리비아 산유 수치가 52만 7천 배럴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같은 경우에 9월 이후에는 이란 오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이란 오일을 수입을 금지를 하면서 이에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제재에서 제외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일 관련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공급에 대한 이슈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 관련된 소식들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내일 이제 재고 발표가 예상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재고 발표에 따라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중심 가격대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현명한 대응 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함께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것이 그 계속적으로 변하는 시장에서 아주 현명한 대응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볼게요. 골드에 대해서는요, 일단 뭐 달러 앞서서 유로FX 말씀드렸을 때 달러에 대한 말씀도 도와드렸는데 다시 골드도 어제장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또 하락하면서 1260달러가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1254.8달러 선으로 0.28% 하락세고요. 어제장의 일봉으로는 윗꼬리가 달렸지만 현재 오늘장의 일봉으로 아랫꼬리를 좀 달린 모습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자, 맞선이 골드입니다.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일단 매수 쪽으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뭐 말씀해주신 기준 가격에서 아직은 좀 그러기 때문에 같은 자리 움직임인데. 네네. 뭐 이제 저번 주 제가 1255달러 있을 맞습니다. 때, 뭐 그 자리에서 제가 강력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뭐 그 얘기 듣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100틱 이상 올라간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거에서 수익을 좀 보시지 않았을까. 저와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수익도 안 나왔죠. 뭐 1270 돌파하는 걸 좀 노려봤는데, 뭐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이제, 거의 100틱 가까이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따라서 해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료 방송 또 보니까. 뭐 이제, 하여튼 그런 전략들은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 부분이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띠니까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저번에 썼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시나리오를 썼던 게 이제 뭐 평균 임금에 대한 부분들, 뭐 이게, 좀 빠질 수 있고, 뭐 이제 추가적인 강력한 시그널, 이제 연준에서, 이제 연준 회의록 내에서 강력한 시그널이 좀 나와줘야 된다, 라는 부분 했는데, 뭐 그냥 통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게다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섞인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평균 임금에 대한 얘기도 좀 빠졌고, 수치 자체도, 실업률도 3.8에서 4.0으로 어찌됐든 수치적으로는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단기 하락을 이끌었죠. 뭐 그 구간대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지지력 보이는 구간, 뭐 나왔다. 거기서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구간으로 봤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세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지금. 왜냐면은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달러인데, 달러 가격 자체가 달러 저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93.7, 93.6 이 자리가 지지력을 보이는 자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더 뚫어줘야지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인데 뭐 어제자 뭐 해가지고 찍고 나서 그냥 올려버리는 반등이 바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바로 반등이 나와서 그럼 달러가 다시 달려가느냐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좀 힘들다는 거죠. 네.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들 아직까지 저는 뭐 S&P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용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적용이 만약에 돼서 또 추가적인 관세 얘기 나오면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게 또 얼마든지 불거질 수 있다.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 S&P 뭐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달러는 좀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번 주 한 가지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목요일 날 지표 한 가지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목요일 날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견조하게 나왔다. 네. 항상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거의 세트로 같이 갑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죠. 고용하고 물가 두 개죠.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뭐 예상치는 일단은 전부 다 상방으로 상승을 한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간다라는 부분인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예상 부합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빠져버리는지 뭐 그 구간대를 다시 보면은 달러 방향성이 다시 보이지 않을까. 뭐 이거는 지금 비단 골드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도 굉장히 또 연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목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 좀 챙겨보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네. 보죠. 뭐 일봉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봉을 먼저 보시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라인이 바로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 지지력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번 주 화요일이었죠. 강하게 뭐 한 150틱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 상황에는 아 이건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구간으로 해서 강력 매수 뭐 지금 요 라인 때 매수 사인을 드렸고 뭐 고점대라고 하면은 지금 1267 정도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뭐 단기적으로 좀 쭉 올려줬다가 어제자에 좀 올렸죠. 올려줬다가 좀 빼는 모습들 좀 나와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뭐 그것보다도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뭐 지표도 아직 남아 있고요. 달러 방향을 좀 결정짓는 요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나서 상방인지 하방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골드 이제 관망 의견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시면은, 이제 그 위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1255 라인을 매수로 좀 보고 그 위를 뚫으면은 간다고 저번 주에 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구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좀 바뀌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1258 라인, 이제는 좀 1258 라인을 좀 보고서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위쪽에 올라온 구간대에서 새롭게 형성된 구간 자체가 1258 라인대, 뭐 거기를 막고 지지력을 보이면 좀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고, 빼는 구간까지 나왔기 때문에 1258부터 1260 가는 구간,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58 라인 완전 지지력을 장악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또다시 매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좀 방향을 좀 크게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니까요. 뭐 그런 부분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골드는 뭐 짧게는 매수,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수를 저번 주에는 보고 강력 매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매수는 좀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하방으로 누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과 좀 두 가지죠. 그래서 금리 인상 강하게 가는 부분과 이제 무역 분쟁에 따른 또 달러 하방, 이게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시장에서 작용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챙겨 보시면은 그 부분 확인하고 나서 방향성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가시라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1255달러에 대한 매수 의견으로 일단 매수 수익은 거두셨어요. 그리고 네. 현재 오늘장에 대해서는 1258로 이 가격대를 좀 상향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골드에 대해서.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1258달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서 골드 전략 세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외신 쪽의 골드 의견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54.9달러서 뭐 같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골드는 어떤 뉴스들이 정리가 됐을까요? 네, 지금 마스터님 네. 말씀 맞다나 골드는요, 네. 아무래도 달러에 가장 큰 영향을 네네. 받는 지금 항상 그렇죠. 근데 오늘도 역시나 골드 가격이 달러의 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지금 하방선을 이제 재심사해야 된다. 즉
하방선을 다시 고려해야겠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메르츠뱅크에서는요, 이렇게 강달러가 계속이 되면 12월 중순까지 주요 기술적 레벨을 1240달러로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샤르마에서는요, 브렉시트 및 무역 관련 이런 또 이슈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소식들, 이런 지정학적 상황이 골드를 지지할 수도 있다. 즉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여지가 있다라고 역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금펀드죠. SPDR의 골드 트러스트도 역시나 펀드도 역시나 함께 현물뿐만 아니라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코메르츠뱅크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골드 가격 상승을 기다리려면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골드 가격의 하락세는 당분간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중간중간 반등이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 코메르츠뱅크의 뭐 가을 언급처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 가격의 상승은 좀 가을까지 꽤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건데요. 자, 마스터님, 일단 골드가 좀 외신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네. 일단 가을까지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시황이라는 네네. 게 워낙 바뀌는 게 또 급변을 네네. 하기 때문에 뭐 이제 골드 좀 올랐을 때 어떤 얘기 나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면 알 것 같아요. 뭐 네네네. 이제 시작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 광산주 이제 쪽에서는 시작이다. 이제 광산주들 많이 보면은 금 광산주들 뭐 여러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상승 신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 네네. 달러가 아무튼 뭐 오른다고 하면 좀 이제 뭐 더 눌릴 수 있고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그리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강력한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네네.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맞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않다. 부분이고, 네네. 그렇지만 이제 뭐 달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달러 움직임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움직임 같이 보시고 네.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달러가 역시나 좀 하락을 해서 더 지지력을 잃고 좀 빠지는 라인 때, 뭐 이거는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 굉장히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당장에서 좀 빠진다라고 보긴 힘들지만요. 근데 이제 무역 분쟁 뭐 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구간에서 이제 전반적인 증시를 누르고 이제 위험 자산에서 좀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안전한 건 골드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에 관해서는 골드, 달러 두 가지를 연동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도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달러 관련해서 함께 살펴주셨고, 워낙 오래 가더라도 안전자산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확인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외신 쪽의 뉴스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이슈까지 골드에 대한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요, 11시 31분 지나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1시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자, 그동안의 시세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는요, 다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네요. 2,794.25포인트로 0.2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거의 보합권에서 공방 벌이면서 현재는 7,303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네요. 1.17680달러까지 0.36%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는 1254.6달러 선으로 0.2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격이 좀 눌렸어요. 지금 74.04달러까지 눌리면서 일단 74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요. 초반의 상승을 모두 좀 반납한 상황입니다. 0.05%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중간 시세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4가지 이슈까지 모두 점검을 해드렸는데 접수해주신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자, 문자와 지금 유튜브에서 뭐 올라오고 있는 질문인데 지수, 특히나 나스닥에 대해서 질문이 함께 좀 왔습니다. 먼저 끝자리 3009님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자, 나스닥을 7,094에 매도 한 계약 올려 있는데 하방으로 방향 전환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또 다른 시청자분은 일단 유튜브에 올려주셨어요. 나스닥 역시 매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수 하락과 관련한 외신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두 시청자분 모두 나스닥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다시 올라온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에서 대응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 마선이 먼저 7,094에 매도 한 계약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부터 상담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94요? 네네. 오랫동안 좀 홀딩을 하셨네요. 오늘 네네. 이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지라인 때를 왜 안 보시고 저항 때를 안 보셨나 그걸 일단 엿듣고 싶어요. 네. 뭐 올라간 상황에서 뭐 지금 뭐 굉장하게 빠르게 좀 가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매매하실 때는 뭐 분할 매도로 해가지고 뭐 가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는 네. 뭐 이제 손절 관리를 안 하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래쪽에서는 7,150선 뭐 이 라인 때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갔던 라인이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뭐 7,150선 라인대에서 이제 57, 뭐, 요 라인대, 7,160,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번 때 지지력을 좀 보시고 빠지는 거를 좀 하실 수 있었는데, 뭐, 그게 아니라 올라오는 타이밍에서는 뭐, 그냥 강력하게 가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손절은 잡으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지금 실적 시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기술주 섹터들도 일단은 2분기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다. 30% 상향 EPS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중국과의 뭐 무역 마찰 이게 있기 전까지는 상승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순히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일봉상 고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적 부분이 오히려 좀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좀 더 따라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홀딩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뭐 손실이 크시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거 만약에 고점 찍고 간다고 하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보다도 등락이 큽니다. 뭐 S&P 오르는 것보다도 나스닥 더 쉽게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이거를 추가적인 홀딩을 하신다기보다는 좀 끊어내시는 게 그래도 맞지 않나 싶어요. 마음 아프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상방에 대한 의견들이 뭐 계속적으로 나온 부분이었고 제가 뭐 저번 주에도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또 매도를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뭐 그렇게 되셨는데 좀 아쉽네요. 이거는 그래도 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늘 만약에 고점도 돌파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구간대에는 그래도 손절을 좀 잡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뭐 장기적으로 길게 보자면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식이 들어와야지만 이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제 무역 분쟁에서 추가 관세를 매긴다. 뭐 이 부분이 격화가 돼야지만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뭐 이런 부분 좀 더 이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는 제가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충분히 좀 더 자세한 전략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찾아오시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만한 방안도 좀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또 방송 이외에 또 무료 방송 참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너무 좀 속상한 부분이긴 속상하네요. 해요. 네, 네. 워낙 좀 오래 끌고 오셔서 빠르게 좀 무료 방송 하게 하셨더라면은, 네. 그러니까요. 조금 손실을 좀 좀 줄일 수 아쉽네요.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이제 또 나스닥에 대해서 더 큰 슈팅이 나온다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빠르게 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도 나스닥에 대해서 매도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단 뭐, 어느 가격대에 들어가셨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일단 네. 매도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하는데, 지수에 대해서 뭐 앞서서 관망을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할까요? 뭐 관망 의견이고요. 뭐 매도를 들어가셨다는 거는 일단 하방 의견을 보고 무역 분쟁에 대한 거에 네. 더 중심을 두시고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항상 진입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실 게 그냥 차트만 보고 있다가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뭔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야지 가야 됩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외신 얘기가 있나요? 라고 하고 들어가시고 나서 물어본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거기에 대해서 접하고 뭔가 방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매도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매도 내용이 또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진입 이유 뭐 이런 것들 시황 맞춰서 차트 맞춰서 가는 거를 항상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들어가신 부분은 살짝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일단 어디서 들어가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뭐 외신 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지만 지금 제 상황으로는 매도를 딱히 들어갈 만한 자리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완전 정배열 상황에서 위쪽으로 뻗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매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 대한 손절은 좀 잡고 보시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뭐 수익권에 온다고 하면은 익절 잡아가시는 걸로, 그리고 본절 잡으면서, 아무튼 손절을 확실하게 잡으면서 하는 게 지금 장에서는 매도로 보신다고 하면은 좀 중요하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유튜브로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7,300에 매도를 잡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올라올 만큼 좀 올라와서 네. 일단 가격대가 너무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들어가셨다라는 의견이신데요. 7,300이 들어갔으니까 지금이 7,309입니다. 지금 좀 소폭 벗어나서 손절을 좀 잡으셔라. 네네네. 지금 뭐 네. 보시면은 차트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네네. 여러분들 제가 90틱 차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뭐 진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홀딩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이 90틱 차트를 많이 보는데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노란색 선 보이실 거예요. 네. 뭐 이 구간 지지로 계속 보면서 올라오는 구간들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이평선 무시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구간이 잘 맞는다. 이 선이 이 구간에 잘 맞네. 항상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이 이평선을 받치면서 매수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라인 깼을 때 매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상황에서 한번 밀렸기 때문에 매도다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그냥 물린 게 아니라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지금 매도를 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오히려 맞고 빠지는 구간을 보시는 게 좋았는데 그냥 단순히 빠진다라고 해서 매도를 들어가셔가지고는 이거는 짧은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20선이죠. 이제 20선 구간에서 맞고 빠지는 구간들, 여기서 7,313, 14 라인이 되네요. 15라인 잡으시고, 일단은 뭐 30분봉 내에서는 이제 음봉이 보이는지, 30분봉 내에서 20선 저항을 맞는지 여부 좀 찾아보시고 가시라. 그리고 고점에 손절은 잡으시라. 만약에 맞고 빠지는 구간 나오면은 본저가 이하로도 한번 빠질 수 있겠죠. 그런 구간들, 저항 부분들 좀 챙겨 놓으시고 손절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손절 대응을 하시라. 마냥 끌고 가지고 더 올라가는데 며칠씩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황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뭐 충분히 가려면 더 갈 수도 있는 부분들, 돌파가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온다고 하면 더 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나스닥 매도를 들어가신 두 시청자분의 상담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나스닥 질문 오시고 지금 말미인데 다음 질문은 어떤 시청자분 함께, 네. 지금 뭐 역시나 유튜브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국내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일단 지수에 대해서 역시나 물어보시네요. 자, 국내장이라고 한다면 국내 선물 물어보시는 거겠죠. 지금 네네. 오늘장에 국내 선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네. 넘어갑니다. 오늘 국내 선물, 296.95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내일장 대응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게 보는 게 일단은 네. 수급적인 부분 계속 체크하라라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물 쪽 수급 체크하고 현물 쪽도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물 쪽에서는 외인들 수급이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최근에 좀 올라왔던 부분은 이제 달러가 잠깐 약세를 띄었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들 뭐 환차익 때문에 나갔던 부분들이 좀 들어온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만회를 해서 좀 올라왔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선물 쪽 보시게 되면은 계속적으로는 수급이 뭐 네. 들어오곤 있는데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순매수로 전환이 돼가지고 가곤 있지만 많이 들어오진 않는다.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면 일봉상에서 네. 보실 때 아래쪽 지지력 받고 뭐 갭상승 이후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의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죠. 항상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고 갭상승 양봉이 나온다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다음 날은 상승하는 경우가 80% 이상이 됩니다. 뭐 그런 경우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올리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음봉 마감을 했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300라인과 305라인 때
이 두 라인을 지정을 해드렸고 최소한 우리나라장이 더 가려면은 305라인 넘어서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이거 넘기 전에는 힘들고 제가 2구간 때였죠. 자, 2구간 때 있을 때, 요때 있을 때죠. 이때 있을 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력 여기서 보면은 305라인 뚫으면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아래쪽 지지력 보여줬던 300라인까지 밀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저항대가 두 개가 생겨버린 겁니다. 네. 300라인과 305라인 두 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장이 완전 좀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300라인 때 일단은 지지력 보여줘야 되고 네. 추가적으로 가는 것들 플러스 이제 외인 수급들 들어오는 거, 꾸준히 들어오는 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장은 네. 매수로 가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달러가 강세가 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금리 인상이 견고하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 왔고 지금 상황도 그래 왔고요. 뭐 지금 뭐 달러 강세에 대한 얘기들 나오니까 좀 네네.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뭐 지금 일본 보시면 계속적으로 올해 초부터 해서 빠진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들 받으면서 빠진 거예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본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밀리기 시작한 거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누그러뜨린다든지 우리나라에 뭐 엄청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뭐 그게 쉽지가 네. 않다. 전 세계 증시 중에서 미국 증시와 가장 연동성이 높은 게 우리나라 증시예요. 우리나라 증시, 뭐 미국 증시 최근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점에서 좀 올라온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하시라. 그래서 미국장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수혜를 받아서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위쪽 저항대가 300라인과 305라인 자리 잡고 있다. 뭐 이 부분 체크하시라. 그래서 뭐 당장에 뭐 매수를 보기는 미국장 따라가는 건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네. 완전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 부분은 수급도 체크를 해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장 국내 선물에 대한 대응들 궁금하실 분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랄게요. 일단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흘러가는데 일단은 좀 단기적인 상승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바로 확인하고 좀 마무리 지을게요. 끝자리 2904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역시나 또 이 질문 주시네요. 무역전쟁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 반영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런 정말 어려운 예측을 물어보시긴 했는데 네, 일단 예측이 일단 반영이 된다면 좀 약간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뭐 시발점이라든지 뭐 네. 시작점이 있을 게 아니냐 뭐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저는 항상 뭐 매매를 할 때도 네. 우리 뭐 같이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시장을 네. 우리 마음대로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어렵기도 하고 하면 안 되고. 예측을 하면은 안 되는 네, 게 시장 네. 흐름을 따라가는 걸 하셔야지 뭐 네.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이거를 끌어올려 보겠다. 아, 이건 매수 같아. 매수 무조건 간다. 좀 빠지네. 그래도 매수야. 나 끝까지 가겠어. 했다가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측을 잘 안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은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관세 부과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 뭐 이번 향후 일주일 내에 미국이 이제 추가 관세 160억에 대한 게 부과가 되잖아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2천억 관세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때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상황으로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표도 좋고 이제 기업 실적 부분도 좋고 뭐 이런 부분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맞아요. 진짜 뭐 시장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시장에 네.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좀 몸을 맡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저희 질문 주셨던 분은 국내 선물 매도 기다린 중이다 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욱더 도와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스터님의 무료 방송 내부터 또 문자 접수해 주시면 7일간의 무료 체험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빠르게 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2시간 알차게 달려왔는데요.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자, 오늘도 네. 뭐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혼조 속에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 실시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정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고 신청도 많이 하시고 그럼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
마스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박나영 캐스터 마지막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과 함께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트위터의 7분 전 소식에는 지금 이제 나토 회의를 위해서 에어포스 1에 이제 탑승하고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올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역시나 그 태국의 그 유소년 축구단 12명과 이 코치 1명이 동굴 속에 이제 폭우 때문에 이제 고립이 됐었죠.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에 미국을 대신해서 축하를 보낸다라고 아름다운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나서는데 지금 영국과 또 나토 회의 때는 좀 많은 머리가 좀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푸틴과의 회담에는 정말 쉬울 것 같다. 더 이상 쉬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또 유럽에서 행보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내일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실시간 외신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신세계 저희가 다 알찬 정보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오늘 준비한 2시간 저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